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BS 수능특강 빈칸 변형 문제. 저는 강의를 맡게 된 구성현이라고 하고요. 네. 자, 이제 한번 중국어 한번 해보고요. 네. 사실은 중국어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한번 제3 외국어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EBS 수능특강 빈칸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올해 2015년 수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포한 자료를 먼저 풀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저희 사이트에 와서 이게 무슨 강좌지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 강좌는 말 그대로 EBS 수능특강 빈칸 변형 문제 강좌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이트에서 OT 강좌랑 1강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많이 또 올려놓으시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인강을 볼 때 그 OT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1강 할 때 OT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책은요,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의 지문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예, 한 240여 지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 1에서 3회 지문을 제외한 160여 지문. 그럼 이제 이건 문제를 안 내냐 이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강좌를 다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서비스 차원으로 이 실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가 빈칸으로 변형한 건 그 공짜로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도 올릴 거고 제 블로그에도 올릴 거고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남겨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한 꽤 되죠. 꽤 되는데 한 28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한 160여 지문 정도가 나와요. 28문제니까 3 곱하면 얼마야? 3, 8에 24, 3, 2, 6, 84. 그러니까 대충 6 더하기 8은 14. 그렇죠? 지금 산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 160여 지문 중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빈칸 문제로 적합한 80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도표, 지칭 문제, 적합하지 않은 지문은 다 제외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많은 거냐?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을 똥을 쌌어요, 제가. 제가 빈칸 문제를 만들면서 정말 죽을 똥을 쌌고, 얘는 정말 빈칸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 이런 거는 다 죄다 골라냈어요. 다 죄다 골라냈고,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할까에 치중을 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수능을 다 풀어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번 수능 특강이 1강, 2강, 3강은 되게 지문이 어렵고 내용도 고난이 높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능 특강이 뒤로 가면서 조금 문제가 질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서 제 문제집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이제 중요하고 좀 괜찮은 지문이 많다 보니까 그 위주로, 앞에 있는 지문 위주로 제가 많이 좀 빈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80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정말 모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제가 다 출제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반드시 수능 특강을 풀고 난 후에 복습용으로 쓰세요. 답만 표시돼 있어요. 우리 책은 답만 표시돼 있고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용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수능 특강에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설을 모르시겠으면 거기 해설을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efficiently하게 여러분들의 아주 엄청난 그 수능 대비를 위한 딱 핵심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에는 답은 있지만 해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용 교재니까 수능 특강을 꼭 풀고 나서 복습용으로 쓰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교재의 소재와 주제 잡는 목적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소재와 주제는 꼭 잡아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죠? 이미 N수생들은 아실 테고요. 이제 고3 되는 학생들도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 아시죠? EBS 지문의 효용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는 문제일 때 효용성이 배가 돼요. 뭔 얘기인가 하면, EBS 지문을 몇 프로 연기한다고, 70% 연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70%에는 듣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듣기를 제외하고 EBS 지문에서 뭐 하는 거? 그렇죠. 독해를 연계하는 건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비연계 지문이고요. 대부분 실제 수능에서는 그 비연계 지문을 고퀄리티로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EBS 지문을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EBS 지문의 어떤 빈칸이나 어법 문제가 소재, 주제, 제목 찾는 문제로 변형이 되면 걔는 그냥 딱 보는 순간 답이 딱 나오걸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딱 벌고 다른 빈칸이라든가 어법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에 내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주제 찾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소재 주제는 꼭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법과 빈칸 같은 이런 문제들 있죠. 실제로 평가원에서 이제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렵게 내죠. 이거는 EBS 지문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요, 이거예요. 주제 찾는 문제에서의 시간 확보. 그래서 소재 주제 찾아주고요. EBS 지문이 아닌 문제에서의 문법 및 빈칸 문제를 위한 논리력 향상 두 개를 잡기 위한 겁니다. 뭔 얘기다? 이거예요. 특히 빈칸은 EBS 지문에서 변형되어도 논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제가 80문제를 냈다 했잖아요. 자,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EBS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논리력이 상당하고 단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면 제가 낸 그 80문제를 죄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EBS 수능 특강을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친구 자체가 워낙 논리력과 단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뭐냐면 제가 EBS 지문을 쓰되 정말 논리적으로 얘가 이쪽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야라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거는 비연계 지문의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인데요. 수능 특강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근데 수능 특강 문제를 안 풀었는데 난 지금 빨리 수능 특강 지문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를 빼놓고는 80문제 다 고퀄리티의 그 지문만 제가 딱 발췌했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럼 이거 빨리 들어야 되겠네. 이런 친구들이라면 수능 특강을 만약에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잖아요. 빈칸 연습도 동시에 된다는 겁니다. 논리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집 자체가.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집을 만들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반드시 한 지문당 1분의 시간을 재고 풀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한 강에 4문제씩 있어요. 총 80문제인데 20강이고 즉 4문제씩 해서 20강인 20강인 그런 그 지문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강좌가요.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문제씩 있고요. 4 곱하기 2하면 80문제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4지문을 풀 때 5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그 4문제를 한 강에 있는 4문제를 푸실 때 스탑워치 다 있죠. 스탑워치를 5분으로 맞춰 놓으시고 그러고 문제를 꼭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시험장 가잖아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강좌당 4문제씩 있으니까 스탑워치로 5분을 맞춰 놓으시고 꼭 시간을 내서 푸시는 연습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6번. 자, 이거 보세요. 원래 EBS 문제를 8강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푸세요. 왜냐하면 내가 1강에 8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곧바로 이 문제 풀잖아?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곧바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수능강에서는 문제가 나와야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강을 풀고 곧바로 우리 책의 병을 착각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한 8강까지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책을 활용해서 1강부터 풀도록 하십시오. 그러셔야지 내가 정말 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딱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재 주제를 찾아 드릴 거고요. 항상 EBS 문제 푸실 때에는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단어 외우는 건 당연해요. 그 EBS 수능 특강에 어휘집 따로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희 학원 고3 아이들도 제가 그걸 억지로 시험을 봅니다. 왜? 중요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2번째. 본인들이 8강까지 풀고 나서 그 다음 이 책을 1강부터 순서대로 풀도록 하시고요. 문제 풀 때 그 지문의 소재와 주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꼭 문제를 풀 때에는 그 지문의 소재와 주제가 딱 보는 순간 떠오르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의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문제를 5분 안에 다 풀어보고 그 다음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하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으셨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자, 1강 빈칸 변형 문제 01번부터 04번까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와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와 주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포된 페이지에 보시면 01하고요. Frame for the City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다 EBS의 출처를 다 찾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찾았어요. 진짜 다 찾았어. 다 찾았고요. 예, 원래 지문은 이거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딱 넣은 거고요. 자, 1번 지문 보는 순간 소재 주제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재는 도시의 큰 정부의 등장 배경이죠. 기억나세요? 막 뉴욕 나오고 그랬잖아요. 주제는 뭐였죠? 예, 이 부분이 주제였습니다. Which perhaps explain why people in New York are so much afraid of big government than people in rural Kansas. 이게 주제였고요. 제가 배포한 무료 A4 용지에는 이 부분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고요. 우리 원래 수능 특강 빈칸 변형 문제 제가 불금 이거 쥐고 있는 빨간색 그 책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부분. 이게 이제 주제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이 아마도 뭘 설명해 준다? 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 지역, 시골에 있는 캔사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정부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설명해 준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고요. 자, 만약에 내가 EBS 지문을 제대로 복습을 했어요. 복습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으니까 이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사실을 딱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을 대충 풀었던지 아니면 저는 수능특강을 안 풀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야? 비연계 지문을 보는 거와 똑같은 수준의 빈칸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바로 앞문장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which 앞에 앞문장 보시겠어요? 우리 배포된 자료는 끝에서 네 번째 줄이고요. 그쵸? 끝에서 네 번째 줄이고 그리고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The massing of millions in small land areas requires a vigorous public sector to combat crime and illness. 그쵸? 자, 잘 보세요.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나오는 The massing of millions in small land areas 있죠. 그쵸? The massing of millions in small land areas 맞아요? 작은 지역 안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것. 자, 이거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 지문에 바로 어떤 도시입니까? 그렇죠. 뉴욕이에요. 이게 뉴욕이에요, 뉴욕. 그럼 잘 봐요. 보기를 보시면 뉴욕이 다 주어 자리에 있잖아. people이 뉴욕해서 people이 주어인데 주어를 수식하는 게 다 in 뉴욕이잖아. 아, 그러면 이 뉴욕이 여기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y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y. 위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위치는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y는 뭐예요?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죠. 그럼 중요한 거 y 뒤의 결과를 만들도록 한 원인이 바로 얘고 그럼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결국은 얘와 연관이 되는 거죠. 즉 이 빈칸의 답은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뉴욕이잖아. 이게 뉴욕이잖아. 근데 뉴욕이 require 요구한대. 뭐 하도록? public sector. 대중적인 공공 분야가 범죄와 질병에 싸울 수 있기를 요구한대요. 아하, 그럼 중요한 거. 빈칸의 답은 바로 뭐였다? 그렇죠. 빈칸의 답은 바로 뭐가? 우리 빈칸은 아시죠? 빈칸은 쓰기 영역이고 주관식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원래대로 주관식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먼저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보기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관식으로 먼저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로 가는 거예요. 평가원도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수능에 내는 거거든요. 뭔 얘기다?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의 답이 뭔가를 생각하는 식으로 거꾸로 가잖아요. 그럼 다 답처럼 보입니다. 왜? 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막 조합한 그런 낚는 보기들이 많걸랑. 자, 다시 빈칸은 본문에 있는 문장을 주관식으로 먼저 쓴 다음에 이 문장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답으로 찾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 보기를 먼저 보고 여기에 때려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의 답은 뭐였다? 그렇죠. 원래는 people in New York. 원래는 이게 답이겠죠. People in New York require a vigorous public sector to combat crime이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원래 people in New York require a vigorous public sector to combat crime이에요. 근데 어떻다? 제가 그 massing and small land areas를 뭐로 바꾼 거예요? 뉴욕으로 바꾼 거예요. people in New York으로 바꾼 거죠. 같은 개념이니까.
즉 빈칸의 답은 뉴욕 사람들이 범죄와 또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public sector, 공공의 부문이 활발한 공공의 부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를 보는 겁니다. 보기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게 뭐니까 그렇죠. 2번이었죠. 2번을 해석을 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큰 정부를 왜 much further, 훨씬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된다. 자, 큰 정부를 선호하는 건 뭐예요? 정부가 크다는 얘기는 정부는 공공의 분야죠. public sector. 이 부분이 활발하기를 요하는 것과 정부가 더 커지기를 요하는 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비연계라고 생각하시고 수능 특강을 풀지 않았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푸는 게 맞고요. 수능 특강을 풀었다. 당연히 답이 2번 이걸로 딱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아시죠? 대부분 첫 파트는 다 기억을 해. 지금 이게 1강이 1번인데도 못 푼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2번. 자, 2번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 소재였고요. 주제는 첫 번째 줄이 주제였죠. People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why they are making certain decisions.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을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찾을 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그 people who had been given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어디냐면은요. 끝에서 세 번째 줄 가보세요. 왜냐하면 빈칸을 보세요. 빈칸. 자, 빈칸 부분을 제가 일단 해석을 해드릴게요. 빈칸 부분. Daniel Gilbert of Harvard argues that.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We have a psychological immune system. 우리는 심리학적인 면역 체계를 갖고 있대. 어떤 면역 체계? 빈칸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cast doubt, 의심을 던지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때 댐이 바로 뭐겠어요? 빈칸에 있는 어떤 복수 명사였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걸 아시면 일단 2번이라든지 그쵸? 5번이라든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요? 그 2번하고 5번 문장을 보시면 거기에 복수 명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2번하고 5번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dam이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 지시대명사 dam은요. 앞에 복수명사가 나올 때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는 dam이 받을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딱 보고 문장 구조를 딱 보니까 2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되겠네. 이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의심을 던지는 정보는 무시하는 거. 그건 IQ 테스트에 이미 나왔어요. 그럼 빈칸의 답은 그 뒤에 나오는 people who 이하의 얘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죠. 끝에서 세 번째 줄 가보세요. 풀으셨죠? 끝에서 세 번째 줄. People who had been given a glowing report from a supervisor developed an increased interest in reading reports about how smart and sagacious that supervisor was. 우리 sagacious라는 단어는 S-A-G-A-C-I-O-U-S. 빈틈없는, 영리한 이런 뜻입니다. 이 원지문에는 이 단어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는 다른 단어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 해석을 해드리면 감독관으로부터 아주 빛나는 보고서를 썼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 하는데? increased interest, 아주 증가된 관심을 보이더래요. 어디에 있어서? 그렇죠. 그 감독관이 즉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가에 대한 레포트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내가 감독관한테 칭찬을 받았어. 근데 그 감독관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리딩을 많이 읽는데 그 얘긴 내가 그런 리딩을 많이 읽으면 어떤 A신문사에서 그 감독관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사설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죠. 역시 이런 똑똑한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해주다니 역시 난 똑똑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감독관이 나를 칭찬했을 때 그 감독관이 나를 칭찬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빈칸의 답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보기를 보셔야 돼요. 몇 번이었습니까? 자, 3번이죠. 3번에 exaggerate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good quality. 우리의 좋은 품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는 과장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good qualities가 바로 뒤에 나오는 doubt upon them의 them이었죠. 그리고 그 좋은 특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건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자,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문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They make up stories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they lie to themselves라고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왜 밑줄 쳐냈는지 알죠? 여러분들 원래 문제집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그 뭐더라? 어휘 찾는 문제로 나왔을 텐데 이게 왜 lie인지 아시죠? 그쵸? 항상 어휘 찾는 문제도 그 힌트가 지문에 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make up stories와 lie가 같기 때문에 답이 lie였던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휘도 그냥 대충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답의 지문의 힌트가 항상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보고 같은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거짓말하는 거와 비슷한 유사어죠. 그래서 lie였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왜냐면 저희 아이들도 이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은 소재가 뭐였죠? 오케이. 농업으로 인해 영양 섭취에서 불균형 발생. 자,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게 우린 농업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막 영양소도 많이 흡수하고 막 좋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 이런 질문 조심해야 돼요. 허를 찌르는 질문. 허를 찌르는 질문. 나의 상식과 반대로 가는 질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업이 오히려 영양 섭취에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게 이 글의 소재였고요. 주제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But agriculture, 이 원래 지문이 이래요. led to a slow increase in population and a slow deterioration in nutrition. 악화야, 악화. 영양소의 악화 현상을 가져왔다. 끝. 이게 주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빈칸의 답을 찾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제문은 빈칸 바로 뒤에 나와요. 빈칸 바로 뒤에 주제문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빈칸 앞이 있지. 그러니까 빈칸 뒤가 주제문인데 빈칸 앞에 주어가 hunters and gatherers라는 거야. hunters and gatherers. 자, 중요한 건 이 지문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때 헌터와 gatherer, 사냥꾼과 채집자는 농업을 하는 사람과 어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 아니고 전혀 대조, 컨트라스트한 맥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헌터 게더러와 농업은요 서로 반대의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AB가 서로 안티하게 반대로 가는 지문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지문 있지 우리의 상식과 반대인 그런 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지문에서 hunters and gatherers들은 어땠었죠? 영양소가 너무 풍부했었어요. 그 힌트가 어디? 맨 마지막 줄에 the nutrients that hunter-gatherer diet provide in abundance가 중요한 포인트죠. abundance가 풍부잖아요. 그대로 해석하면 사냥꾼 채집자들의 식단이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었던 영양소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칸의 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hunter-gatherers diet provide in abundance니까 얘네들은 뭐 했다? 뉴트리엔츠에서 어벤던스 했다는 게 빈칸의 답이었던 거예요. 영양소가 풍부했다가 빈칸의 답이었던 거죠. 다시 빈칸의 답은 The nutrition that hunter-gatherer diet provide in abundance에서 맨 마지막이 답이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The nutrients that hunter-gatherer diet provide in abundance. 오케이? 그래서 뉴트리엔츠 영양소가 abundance, 풍부했다라는 게 빈칸의 답이었고 그리고 보기로 가보세요. 몇 번? 2번이었죠. 2번에 were reasonably well nourished.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영양소를 잘 받아 처먹었다는 거야. 누가? 주어가 헌터즈 앤 게더러즈인 게 중요합니다. 항상 문장을 보실 때에는 구조적으로 얘가 주어인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항상 빈칸 문제는 어차피 해석이 20% 이상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못 풀어요. 단어 싸움이야. 항상 보실 때에는 이놈의 주어가 무엇이며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유의적으로 잘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원래 그 수능 특강에서 이게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adoption이라는 단어가 adaptation과 같이 나와서 어휘적으로 뭐를 맞는지 묻는 문제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딱 띄운 거예요.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 앱이라는 접사는요, 아시죠? 경향성이 있는 접사예요. 그래서 우리 수거 중에 BF라는 수거가 있어. 이게 무슨 수거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수거야. 그럼 중요한 거. 이 단어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요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요거를 넣어볼게요. aptitude.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내가 국어, 영어 쪽에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수학과학 쪽엔 없어요. 그러면 문과적인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성이야, 적성. 적성 소질. 그럼 얘도 봐라. 어떤 단체의 그 경향성이 내가 잘 맞아 들어가. 그럼 내가 그 단체에 잘 뭐 하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적응. 그래서 적응 또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판소리로 적응시켰어요. 각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각색.
근데 얘는 뭐예요? 옵션. 옵션 들어봤죠? 게임할 때, 늘 게임 되게 좋아하죠. 게임할 때 옵션 선택할 수 있죠? 선택, 채택하다인데 내가 어떤 뭐 고아원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데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그 아이를 선택하고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A냐 O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이거 아실 텐데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고3이다, N수생이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른다. 가슴에 손을 얹고 팡팡팡 친 다음에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시죠? mediation. 얘는 뭐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얘도 벌써 수능에 나왔던다는 중재죠. 자, 얘는 C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T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보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 명상이고요. 얘는 묵상 명상. 묵상 명상. 얘는요. C, medicating 유닛 중에 있죠. 그쵸? medication 무조건 약으로 가요. 약, medicine, 그쵸? 약품이야, 약품. 근데 얘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얘네들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얘는 중재 조정입니다. 이렇게라도 외우십시오. meditation은 묵상 명상이고요. medication은 약품이고요. C 들어가 있으니까 mediation은 중재 조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subject, object. 자, 이거는 진짜 모르면 정말 죽어야 돼. 이걸 아직도 몰라요? 주제, 과목, 피실험자, 오케이? 신하, 백성. object, 물건, 대상, 동사일 때 어디에 반대하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observation, 그쵸? observance, 얘도 알아두셔야 되죠. 오케이? observation은 관찰이고요. observance는 준수입니다. 여러분, observe라는 동사에 관찰하다와 준수하다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observation은 관찰이고요. observance는 준수라는 의미로 쓰이죠. vation이 관찰이고요. vance가 준수입니다. 그래서 뜻이 갈라져요. 마찬가지로 object도요. objective 하면 목표, 목적인데 objection 하면 반대, objection, T-I-O-N, objection 하면 반대란 의미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시죠? 제일 잘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빈칸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건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의 소재는 뭐였죠? 그렇죠. 속담의 일반화에 있어서의 오류. 자, 여기 나왔던 속담을 기억을 해야 돼요. 뭐였죠? 늙은 개에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기에 좀 못하다. 전라도 사투리로 글씨기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 얘기인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제는 이 부분이었죠. Many others, 이게 첫 번째 문장. Contain germ of truth and some are indeed profound, but they are unreliable forms of knowledge and can be misleading. 이게 주제였죠. 즉, 속담이 맞는 경우가 많긴 해. 거의 맞아. 하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이 글의 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빈칸의 답이 뭐냐 그랬죠. 빈칸의 답은 어디를 힌트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The point is that what is lawfully true that as we get older it becomes harder to learn new behavior is not true for everyone in every respect. 끝에서 네 번째 줄. It's not true. It's not true. It's not true for everyone in every respect. 자, 여러분, respect는 존경이란 뜻도 있지만 면, 점이란 뜻도 있어요. 모든 면에서 모두에게 다 진실은 아니다.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세요. 빈칸에 있는 문장.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고 빈칸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However, 하지만 the saying implies that 그 속담은 뭘 함축하고 있는 거래요? You can never teach any older person anything new. 즉, 빈칸 and one which fairly obviously false. 자, 이게 중요한 거는요. 잘 봐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쉼표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이요. 당신은 you can never teach야. You can never teach any older person anything new. 당신이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더 나이 든 사람에게 절대 가르칠 수 없어 라는 그것이, 그 내용은 빈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도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데 절대 가르칠 수 없어. 이거는 뭐다? 이거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It's not true for everyone in every respect 였던 거예요. 빈칸의 답은 원래 이게 맞다고요. 그 속담. 나이 든 사람에겐 새로운 거 절대 가르칠 수 없어. 이 속담은 실제로는 뭐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진실인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았죠.
아, 이거랑 가장 가까운 걸 보기에서 찾으면 되네? 하고 보기를 봤더니 바로 뭐? 자,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믿는 게 바로 뭐예요? generalization이죠. 그게 딱 보여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모두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모두에게 진실인 것. 그건 바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죠. 이게 바로 뭐랑 같다? generalization하고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수특에서는요, generalization이 S로 나오죠. 이거 영국식 영어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원래 Z가 맞고요. 즉, 이거는 일반화하기에 어렵다가 답이었던 건데, 자, rash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저 성급한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성급한 일반화인 것이다.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답은 몇 번? 5번이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1강 끝나기 전에, 자, 요거 봐라. 요거 이제 빅포인트야. 이거 애들이 실제 그 어휘 찾는 문제에서 정말 많이 틀렸던 게 요거 설명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잘 봐요. 애들이 이게 왜 틀렸는지 몰라. 원래 지문에서는 메인팅 해놓고 이게 답이었던 지문이었죠. 이거 푸신 분들 아시겠죠? 근데 절대 모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내가 이제 국어 병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잘 들어보세요. 자, 기껏해야 그 속담은, 자, 이때 그 속담은 어떤 속담이에요? 항상 삽입해 보셔야 돼요. 나이 든 개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 속담은 잘 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뿐이래요? that 이하의 생각. 뭐 하는 것이? 더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래요. 이러면 애들이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돼요. 왠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 든 사람이 방법, 어떤 생각을, 자신의 원래 더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을 유지하는 건 자신의 방식을 뭐 하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죠. 그러면 고수하는 게 원래는 이 속담에 따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difficult가 아니고 이거 easy였으면 맞는 문장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풀 때 얘가 조금 문제가 되지, 그 밑줄친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을 제 팁을 드리는 거야. 컨트라스트한 대조적인 단어로 바꿔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휘 문제를 푸실 때 밑줄친 부분이 조금 애매해. 맞는지 틀린지. 그럼 어떻게? 이 부분 있죠. 아니면 얘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부분에 어떤 단어의 반대 의미로 한번 바꿔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팁입니다. 자, 이땐 difficult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얘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야? easy가 되죠, 반대말.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어. 그 얘기 바꾸면 늙은 개는 그냥 늙은 방식만 고집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생각이다? 더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쉽다는 걸 의미한다. 맞죠? 맞잖아. 늙은 개에게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어. 즉,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는 늙은 개는 늙은 기술만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것은 어떤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쉽다는 걸 의미한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던 거지. 왜? easy였어야지만 메인팅에는 맞는 건데 우리 지문은 difficult니까 어때요? 틀렸던 거죠.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요,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difficult가 easy로 바뀌고 maintain이 그대로 나오면 이 지문은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팁을 드린 거예요. 어휘 문제 풀 때 이 밑줄친 단어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 주변 단어 중에서 반대의 의미를 생각하기 쉬운 단어가 있잖아? 그럼 걔 반대의 의미의 단어를 한번 바꿔봐봐. 그러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었고요. 우리 제가 거기다 달아놨죠. 원래 그 단어는 뭐예요? maintain이 아니고. 뭐였죠? 찾아보세요. at most 그 부분. 오케이. 뭐였다? change였죠. change. to change the ways of older person.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애들이 정말 많이 못 풀어요. 못 풀어가지고 팁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강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슝.